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페이퍼 미팅을 진행하게 된 석사과정 이은경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EEG 지인의 The Feature Level Graph Embedding Method for Motor Imagery Classification Based on EEG Signals입니다. 바이오 사이버네틱스 앤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었고, 임팩 팩터는 5.687, 그리고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에서 Q2 임팩의 논문이었습니다. 이미지 또는 언어 데이터와 다르게 모터 이미저리 이미지 신호는 토폴로지 정보가 있는 다중전극입니다. 그래프 토폴로지 정보를 피처맵에 통합하는 수단으로 그래프 인베딩을 포함한 모터 이미저리 분류를 연구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뇌파 신호를 보다 정확하게 디코딩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피처 레벨 그래프 인베딩이라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타임 도메인 피처는 각 전극에 대한 로우 이미지 신호를 템포럴 컨볼루션에서 얻습니다. 그 후 그래프 필터로 개념화된 인접행렬은 그래프 컨볼루션을 수행하고 타임 도메인 피처를 사용해서 토폴로지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인접행렬은 다양한 서브젝에 대한 다양한 브레인 네트워크 연결에 어댑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피처 레벨 그래프 인베딩 메소드는 로우 모터 이미저리 이미지 시그널을 디코딩하는 네트워크의 어빌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특정 서브젝의 EEG 데이터셋은 S로 정의할 수 있고, 여기서 이 X는 L번째 트라이얼의 로우 샘플에 속하고, 그 다음에 T는 이산화된 시점, 그리고 C는 채널을 의미합니다. 이 Y는 레이블로 N이 전체 클래스 수일 때 각각의 X와 매칭이 됩니다. MI 태스크의 경우에는 X의 올바른 레이블을 자동으로 할당하는 완벽한 매핑을 찾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디코더 모델일 때 이 모델은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H로 나타낼 수 있고, 이 H는 L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아웃풋입니다. 그래프는 노드 V와 엣지 E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제가 노드와 엣지 그리고 인접 행렬을 설명드리기 위해 의미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렇게 4개의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의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연결 정보를 매트릭스로 나타낸 것이 이제 노드의 연결 정보를 알려주는 인접 행렬 A라고 합니다. 이 매트릭스를 보면 노드 1과 노드 1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0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접 행렬 A는 자기 자신이 아닌 이웃 노드와의 연결만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프 컨볼루션 과정에서 해당 노드 자체에 대한 정보는 피처 벡터를 만들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그리 매트릭스를 곱해서 이제 정교화된 인접행렬로 만들어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프 필터를 사용해서 그래프 컨볼루션을 수행하는데 이때 이 정교화된 인접행렬이 그래프 필터로 사용됩니다. 학생이 이지 신호로 토폴로지 인포메이션을 활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토폴로지 인포메이션을 나타내는 것은 이러한 신호를 디코딩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처 레벨 그래프 인베딩 메소드를 제안했습니다. 다른 모델을 새롭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 그래프 인베딩 방법을 직접 이지넷 모델에 도입했습니다. 피겨 1이 제안한 모델의 구조고 나머지는 이지넷 모델과 같은데 중간에 그래프 인베딩 부분만 추가되었습니다. 그래프 인베딩 단계에서 정교화된 인접행렬 다항식을 그래프 필터 H로 사용합니다. 인접행렬 A는 해당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 트레인 데이터만 가지고 만든 인접행렬이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인접행렬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지전극의 공간적 위치에 기반한 방법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떨어질수록 뇌 영역 간의 연결 강도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편의상 자연적으로 인접한 두 뇌파 노드 사이의 경계선을 1로 설정, 그리고 자연적으로 인접한 두 뇌파 노드 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0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림 2는 BCI CIV-2A 데이터셋에서 이의지 전극의 공간적 위치를 보여줍니다. 각 노드에는 여러 개의 네이버들이 있고 네 번째 전극을 예로 사용했을 때 1, 3, 4, 5, 9, 10, 11 번째 전극은 이제 서로 모두 이웃을 합니다. 이 SPEE에 의해 A는 식 4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5번 식에 의해서 정교화된 인접행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피어슨 상관행렬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전극 사이의 상관계수의 계산은 식 6과 같습니다. 여기서 m은 트라이얼의 수, 그리고 n by t는 각 전극에 대한 모든 트라이얼에서 이산화된 시점의 합계, 그리고 이 부분은 i 전극과 j 전극 사이의 공분산을 나타냅니다.
A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될 것이고 식5를 이용해서 정규화됩니다. 그래프 임베딩은 컨볼루션 후에 수행되며 EEG 전극을 기반으로 합니다. 시간 영역 피처는 로우 EEG 신호보다 노이즈가 낮고 강력합니다. 인접 행렬은 서로 다른 서브젝이 서로 다른 뇌 네트워크 연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이 가능하며 대칭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학습 가능한 매개 변수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만 사용해서 인접 행렬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래프 노드에 대해 예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엣지, 즉 대각선 요소들은 0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1로 디폴트했고 이 대각선 요소들은 훈련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항식의 차수가 k인 k차수 그래프 필터링을 통해 얻은 피처가 이 다음 식과 같이 특징 채널을 기반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호가 채널 기반 연결을 나타냅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모든 차수 그래프 필터링에 의해 얻어진 특징은 특징 표현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능 채널의 수는 이제 다음과 같고 따라서 이 공식과 결합된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경우 이 H1은 8번식처럼 나타낼 수 있고 이 식은 오리지널 GCN과 곱하는 순서가 조금 다를 뿐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셋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이 일반적인 모터 이미저리 실험의 타이밍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셋은 BCI CIV-EA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셋은 MIEG 신호에 대한 다양한 디코더 모델의 성능을 연구하는 데 널리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250Hz인 22개의 EEG 전극에서 측정된 신호로 되어 있으며 총 9명의 서버잭이 참여했고 각각 2개의 세션으로 진행했습니다. 모든 세션에는 288개의 왼손, 오른손, 발, 그리고 혀 이렇게 4가지 종류의 MI 실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트레이닝에 그리고 두 번째 세션은 테스팅에 사용했고 네트워크가 신호를 더 잘 디코딩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4.5초의 트라이얼을 사용했습니다. 각 트라이얼은 모션 Q 시작 전에 0.5초를 포함하고 따라서 2592개의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전처리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이가마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셋은 첫 번째 데이터셋보다 더 큰 데이터셋입니다. 여기도 4개의 MI 트라이얼이 있으며 총 128개의 전극이 500Hz 샘플링 레이스로 EEG 신호를 기록했습니다. 총 14명의 서브젝이 있고 각 서브젝별 880개의 트라이얼이 트레이닝 셋에 그리고 160개의 트라이얼은 테스팅 셋에 포함됩니다. 선행형과 동일하게 본 논문에서는 MI 태스크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44개의 EEG 전극을 선택한 후 250Hz 리샘플링과 0.5Hz 하이패스 필터링을 사용해서 신호를 필터링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데이터셋과 동일하게 4.5초의 트라이얼을 사용했습니다. 이 HGD의 경우에는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 메소드로 전처리 되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셀에서 K는 1, F1은 8, 그리고 F2는 16으로 설정했고 인접 행렬은 PCM 방법을 디폴트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K는 그래프 필터 다항식의 차수고 F1은 첫 번째 피처 채널, 그리고 F2는 두 번째 피처 채널을 의미합니다. 평가로는 분류정확도, K-스코어 등의 매트릭을 사용했고 K-스코어는 알고리즘의 분류 성능을 평가하고 랜덤 클래시피케이션 영향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본문에서는 제안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 모델 외에 8개의 모델을 사용해서 분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 결과는 첫 번째 데이터셋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EGG넷은 포함된 그래프 정보에서 강렬하게 EEG 피처를 추출하는 기능으로 인해서 79.59%의 최고 평균 정확도와 0.73의 최고 평균 K-스코어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 모델은 다른 모델보다 평균 2.24% 이상 평균 정확도가 향상되었고 K-스코어도 0.03 이상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HGD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데이터셋에서 14번째 서브젝의 경우에는 센서의 약 절반이 테스트셋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잃어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브젝 14를 제거했을 때의 결과도 함께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min1이 서브젝 14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인데
이 서브젝 14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는 GCNS 넷의 성능이 제한한 모델보다 좋은데 서브젝 14를 제거한 결과인 min2 값을 보면 EG-GENet 모델의 성능이 그 전보다 97.16%로 14번째 피험자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 제일 높은 결과를 도출한 GCNS넷의 정확도보다 0.5% 정도 더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데이터 레벨 임베딩 방법과 피처 레벨 그래프 임베딩을 했을 때의 결과 비교를 통해서 데이터 레벨 임베딩보다 피처 레벨 그래프 임베딩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벨 임베딩은 피겨 1에서 1번과 2번 과정 순서를 바꿨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추출한 특징을 EEG GENet만큼 학습 가능한 매개 변수의 수만큼 복제를 하고 이런 전략은 학습 가능한 매개 변수의 수에 이제 영향을 제거합니다. 데이터 레벨 및 듀플리케이트 방법의 평균 정확도는 76.9% 정도고 이는 기존의 EGNet보다 0.4% 정도만 향상된 결과입니다. 특히 데이터 레벨 방법은 정확도와 K-스코어의 가장 큰 표준 편차를 달성합니다. HGD에 대한 결과에서도 EEG-GENet을 제외한 다른 방법은 거의 동일한 평균 정확도와 K-스코어를 달성합니다. EEG-GENet은 두 데이터셋에서 가장 낮은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평균 정확도와 K-스코어를 달성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인접 행렬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EEG 전극의 공간적 위치에 기반하고 다른 하나는 피어슨 상관 행렬에 기반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인접 행렬 학습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랜덤 방법은 블랭크 컨트롤 익스피리먼트로 사용됩니다. 피겨 4는 두 개의 데이터셋과 HGD 데이터셋에서 14번째 피험자를 제외한 데이터에 대한 비교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언더바 on이 인접 행렬이 untrainable하다는 뜻입니다. 피겨 화질이 안 좋아서 정확도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위쪽에 각각의 정확도를 따로 적었습니다. A 결과를 보면 SPE 언더바 on과 SPE는 78.3%의 정확도를 보이는데 PCM 언더바 on이나 PCM은 그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고 이 결과들은 EGNet보다 모두 성능이 좋았습니다. B에서도 EGNet에 비해 나머지 방법들의 평균 정확도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서브젝 14를 제거한 결과를 보면 정확도가 더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피겨 4는 랜덤하게 초기화된 인접 행렬이 다른 방법에 비해서 성능이 매우 안 좋은 것을 보여줍니다. PCM 기반의 방법은 첫 번째 데이터셋에서는 SPE보다 우수하지만 두 번째 데이터셋인 HGD에서는 유사한 성능을 보입니다. 이 두 데이터셋의 차이는 EEG 전극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고 HGD에서는 이제 더 많은 EEG 전극이 있고 보다 포괄적인 물리적 토폴로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SPE 방식이 네트워크 피처를 보완하는 데 더 유용합니다. 피겨 7은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접 행렬을 시각화한 것이고 첫 번째 행의 인접 행렬이 SPE 기반으로 두 번째 행이 PCM 기반으로 초기화된 것입니다. 각 쌍에 대해서 왼쪽이 훈련 전 생성된 것, 그리고 오른쪽이 훈련 후에 생성된 것입니다. SPE를 기반으로 초기화된 인접 행렬은 각 히트맵 쌍에서 학습한 후 약간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PCM 기반 인접 행렬은 학습 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입니다. 서브젝을 모두 학습시킨 후에 인접 행렬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초기화된 인접 행렬과 학습 후 인접 행렬 간의 평균 제곱 오차를 계산을 했고 여기서 이 MSE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추측한 값이 원본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이 피겨 7과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SPE 방법이 이제 많은 서브젝에 대해 보다 실용적인 토폴로지 정보를 갖고 있고 과학습의 위험이 없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에 비해서 PCM은 데이터 기반이고 더 많은 개별 정보와 상당한 노이즈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인접 행렬의 가중치는 지속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피겨 5는 그래프 필터 다항식의 차수인 K값을 1, 2, 3으로 했을 때 EGGNet 평가 결과의 막대 플롯입니다. 왼쪽이 첫 번째 데이터셋을 가지고 나온 결과인데 K가 3일대 평균 정확도는 77.6%로 최상의 결과보다 2% 낮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셋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며 이를 통해 K가 1 또는 2인 경우 그래프 임베딩은 EEG-GNet의 분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차수의 그래프 임베딩은 EEG-GNet의 성능을 더 안 좋게 합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피처 레벨 그래프 임베딩 방법은 EEGNet과 같이 모든 채널을 함께 컨볼루션하기 전에 모두 템포럴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쉘로우 컨버넷, 딥 컨버넷, 그리고 MSFB CNN과 같은 다른 네트워크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면 쉘로우 컨버넷의 평균 정확도는 여기 보시면 76.48인데 그래프 임베딩 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는 78.01%로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딥넷과 MSFP, CNN의 경우도 그래프 임베딩 방법이 적용되었을 때 더 향상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테이블 4와 5에서 데이터 레벨 그래프 임베딩을 갖는 EEGNet은 첫 번째 데이터셋에 대한 정확도를 거의 향상시키지 않고 두 번째 데이터셋인 HGD에서는 EEGNet 기준선보다 정확도가 낮았습니다. 또한 정확도와 K-스코어의 표준 편차는 두 데이터셋 모두 훨씬 높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데이터 레벨 그래프 임베딩 방법이 실용적인 정보 향상에 제한적인 효과를 나타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그런 문제가 없으며 이전 네트워크 계층의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필터링하고 더 깨끗한 신호를 생성하기 때문에 채널 간의 정보를 전송하여 실용적인 정보를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피처 레벨 그래프 임베딩 EEG 시그널스 메소드를 제안합니다. 이 방법을 요약하면 EEG 전극의 공간적 위치 또는 피어슨 상관 행렬을 기반으로 인접 행렬을 그래프 필터로 만든 후에 타임 도메인 피처는 첫 번째 컨볼루션에 의해서 획득이 됩니다. 그래프 필터 역할을 하는 인접 행렬을 사용해서 시간 영역 피처가 토폴로지 정보를 포함하는 그래프 컨볼루션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피처는 나머지 네트워크 계층을 통해 계속 전파됩니다. 이 피처 레벨 그래프 임베딩 방법은 데이터 레벨 그래프 임베딩 방법보다 훨씬 더 높은 분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SPE 기반의 초기화 방법은 PCN 기반 방법보다 약간은 성능이 떨어지지만 SPE의 경우는 네트워크가 어드밴스드 된 분류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훈련할 필요가 없으며 PCM은 EEG 신호를 디코딩하는 네트워크의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수행한 실험을 통해 작은 수의 그래프 필터 차수가 그래프 임베딩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GCN에 대해 공부를 하며 그래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방법에서 더 나아가서 이 피처 레벨 그래프 임베딩을 적용한다면 이제 논문에서 다른 모델들을 적용했던 것처럼 기존 결과보다 더 향상되는 성능을 도출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본 논문에서 템포럴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모델인 쉘로우넷이나 딥넷에서 피처 레벨 그래프 임베딩을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비교를 통해 이 방법을 적용했을 때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것처럼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 모델도 쉘로우넷이나 뭐 딥넷과 같은 모델들이기 때문에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해서 성능을 비교해보면 좀 더 좋은 성능이 나올 것 같고 또 기존의 정확도가 높지 않았던 데이터들도 모델에 이 방법을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